북한의 10대 예언입니다. 북방연구회 상임이사로 있는 김형수 선생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0가지 예언을 했는데 형수님 좀 예상할 수 없겠어요? 오히려 그 예언가의 예언을 또 예언해 보십시오. 예, 우선 어떤 거 했을 것 같아요? 10가지를 했으면 꽤 예. 많이 했네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10가지 하라면 역술인이 예. 아니니까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 예. 한 몇 가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예, 예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올해는 김정은이가 어떻든 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냐. 구육운병이 돼서만 했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북한에서 비핵화해서 더 이상 국제사회라든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그 높이에서 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북한 시스템은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고요. 모두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예. 북한의 탈북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각오하고 또다시 지난 기간에 좀 조소해졌던 탈북 행렬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북한 놓고 봤을 때 비핵화를 성심성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모양으로 계속 나간다면 북한은 대북 규제가 더 이제 강해지면 결국 북한 경제는 더 파탄됩니다.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이 그다음에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드는 건데요. 어떻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역술이 아니니까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요. 뭐 그리 네. 뛰어난 역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 자리를 깔고 무슨 당이라고 하는 네. 대한민국의 보살이 됐거든요. 형수님 이제 약간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와. 자, 우리 형수님도 자리를 깔아야 되겠네요. 네? 글쎄요. 예. 자리 깔아야. 자, 그럼 같이 봅시다. 네. 첫 번째 예언 읽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가 김정은 죽을 운이 2번 있다. 와. 제가 비슷하게 하나 맞췄네요. 그래서 아까 뭐 네. 김정은이 뭐 신상에 대해서 그랬는데, 네네. 자, 김정은 죽을 눈이 2번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요. 왜 네. 2번이냐 안 그랬죠. 그랬더니, 예. 하나는 건강 때문에, 네네. 어제 제가 방송에 했습니다만, 이번 신년사 보니까 완전 진짜 돼지가 됐더라고요. 네. 140kg 되는 목이 없는 사람. 목이도 없고, 네. 뭘 처먹고 그렇게 돼지가 됐을까요? 글쎄요. 예. 그랬더니 신년사 읽는 게 한마디 하고는, 아이고, 산삼을 처먹어서 그런가요? 김일성도 80대 때 신년사 하면서 서서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앉아서 했잖아요. 앉아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국제사회 나가다니면서 외국 대통령들이 하던 그 모양을 보면서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2018년 신년사 때 서서 하면서 숨이 가빠가지고 허헉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숨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도 급사할 수 있는 운이 한 가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드네요. 심혈관 계통하고 호흡기 계통이 나쁘다고 네. 뭐 그게 뭐 운이 나오는가 봐요. 네. 엄중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3년인가도 30일 동안 두문불천하고 병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랍니다. 근데 네. 그 역술인이 말에 의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13년 김정일이 다리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하기 아니랍니다. 다리 아픈 거는 그건 그 흉내 냈을 뿐이고 진짜 아픈 거는 심장이었대요. 선천적인 뭐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금년에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측근들 아니면 미국에 아니 외부에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죽을 일이다. 화살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총에 맞아 죽을 일이 있다는 소리겠죠. 벌써 봐도 좀 느낀 게 뭐냐면 답방하겠다고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작년에까지 말해놓고도 이번 신년사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그러네. 왜냐하면 김정은도 자기가 저지른 살인마적인 그 행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김일성 때부터 전쟁 피해를 받고 많은 가족을 잃고 나서 정말 생사를 걸고 탈북했던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수백 정말 수천의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오는 것보다도 북한 내에서도 아마 뭔가 이제 김정은한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북한에 김재규가 나타날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군요. 시진핑이 북한 방문을 하나 북중 관계는 틀어진다 이렇게 되죠. 오히려 틀어진다고 그랬는데 또 돈독해져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을 간다라고 보는가 봐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세 번을 갔는데 한 번 오겠죠.
네, 제가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보면서 그 다자 협력 뭐 이런 예. 말 나왔잖아요. 예. 예,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이제 비핵화 문제 가지고는 언급 안 했습니다. 북미 회담 또 우리 남북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중국에 가서 시진핑한테 되게 아마 비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다자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좀 해결해 보려는 예, 그런 게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김생, 네,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역술이는 김정은 트럼프 만날 일이 없다라고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이 속심을 다 읽었대요. 네, 너를 자꾸 만나줘야 누가 망신 사요? 그렇죠. 어른이 망신 사는 거죠. 이처럼 놈한테서. 그래서 한 번은 족하나 두 번은 족하지 않다. 그 대신 뭐 김정은이 뭐 핵무기, 미사일 정말로 신뢰성 있게 공개 투명하게 다 없앤다라고 하면 그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놈이 이제 그런 생각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꽃비를 틀어지고 금년에 김정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북한에서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은 무조건 트럼프하고 만났던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도 결국 핵을 가진 김정은한테 와서 구걸하면서 만났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모르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이제는 자를 만났다가는 오히려 선전선동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또 뭐 우리 태영호공사는 그랬죠. 올해는 김정은이 핵에 대한 그 속심을 아마 거울에 비치는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역시 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현상 유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로 그 비핵화, 즉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데 진정성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도 거울에 자기를 비춰야 될 때가 된대요, 올해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날 일이 없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11월 경에 미국과 전쟁 첩경까지 간다. 뭐 이러더라고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또 12월로 딱 박았네요. 11월 경. 막 그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굉장히 고강도로 압력을 가하겠죠. 네. 뭐 이번 신년사에서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너희 우리를 믿지 않고 동시행동 원칙을 안 한다면 우리는 부득불을 할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현재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봐요. 지금도 핵실험과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지금 진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미국이 그다음에 더 못 참겠죠. 아무래도. 못 참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은 좀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아마.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정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미사일 안 쏘고 그리고 핵실험을 안 하면 이런 안정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미국 사회는 정말 위험이 없을 것인가, 현존 상태의 위험만 감내하면 되는가 생각하는데 김영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물밑에서는 엄청난 뭔가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김정은 그것을 꺼내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도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북한에서. 그러면 바로 그걸 터진 순간 미국은 또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이 반사적으로 막 북한에 대해서 공격 내지는 보복, 아니면 공습 뭐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김정은 러시아 방문 소득이 없다. 방문은 하는데 결국 방문했어도 소득은 없이 이제 끝난다는 거네요. 이게. 러시아 간대요. 네. 뭐 간단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경제난 또 특히 올해 신년사 보게 되면 전력난을 많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고문요. 예, 그걸 봤을 때는 또 그것도 아마 포함되겠고요. 혹시 러시아의 전기가 많으면 두만강 그쪽 낮은 선봉 쪽으로 그쪽을 통해서 전력선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연유가 작년에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방문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신년사에 또 이외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나왔어요. 그것을 지금 예전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줘 가지고 그렇죠. 신천 지역이 우리가 캐조를 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끝내 북한이 자기들이 그 핵 미사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때는 정말 파기되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실현 안 되면 혹시 러시아에다 또 그걸 또 요청하지 않을지 그런데 그게 소득이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또 추측도 되네요 또 사실. 역시 역술을 넘어서는 역술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역술인이 떠오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듣는 그런 시간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라면 큰일 나겠네요. 여섯 번째가 북한 5월경에 인육까지 먹는 대기근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끔찍한 인육을 먹는다. 네. 북한이 고난행군식의 인육 먹는 사건이 생겼어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그 영화도 대부분 나왔고. 아니었어요. 네. 북한 경제가 어렵습니까? 물론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선전선동 매체 통해서는 마치나 해마다 지금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90년대 그 중반 그 당시 관행군 시기에 저는 그때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 1km도 안 되는 친구 집에 가면서도 죽은 시신은 막 3명씩 봤습니다. 예,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북한에서 이 비핵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이 대북제재가 더 강하게 이제 이어진다면 반드시 이제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북한의 협조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가볍게 물어봤어요. 요즘 살기 어떠냐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올해 농사도 다 죽었고 분배조차 주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야, 이 사람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평양도 마찬가지라지 않습니까? 지금. 수학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식량난이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5, 6월에는 애국에서 지원이 없다면 저는 대기근이 오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7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고물 탈북한다. 예, 고위급 간부란 소리죠. 아주 거물. 대숙청 곡성 터진다. 와, 이것도 비슷하게 맞춘 것 같네요, 이건. 지금 사실 뭐 김정인 측근의 옆에 둘러서 있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다 뭐 애간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는 누가 애국도 나가 엄청나게 받고 그렇죠, 예. 김정은이 만큼 모르지만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고위 간부들이 더 많이 라디오를 듣고 더 많이 해외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튼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대용호 공사는 공사의 위치에서 왔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적어도 항장임 선생급의 사람을 우리가 거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역술이라는데 어느 정도 거물이랍니까? 대단히 높은 거물이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신년사와 또 비교해 보면 신년사에도 이제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잘못한 정책 때문에 북한의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담당한 고위 간부를 모구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신년사에 벌써 밝혔다고 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은 고난행군 시기에도 자기의 정책 잘못된 걸 가지고 결국 그걸 책임졌던 서간이 농업비서를 이제 그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합해겨 가면서 2009년에 네, 맞습니다. 그때도 또 박남기를 또 이제 제거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보면 신년사 보고 나서 아마 지금부터 움찔움찔하면서 지금 북한의 고위 간부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달러를 몰래 이제 은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요.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도 간부들이 돈 있으면 달러로 다 전환시켜 가지고 어느 때든 달러만 있으면 해외로 이제 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뭐에 앉으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간부들이 야, 풀기가 있을 때 돈 좀 모아야 된다. 네, 한마디로. 손에 풀기가 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했죠. 풀기가 있을 때. 예, 이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고위 간부들이 지금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 못 살겠다. 언제가 기회만 되면 튄다. 지금 많은 건물들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아마 이거는 꼭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돈이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돈이 북한 거물들, 즉 북한의 최측근들 속에서 김재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돈을 갖다가 김정은 그 주머니다 자꾸 채워주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곡성이 터지죠. 그 돈을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한테 돈을 주면 힘이 강해진 주민들, 김정은 말 안 듣죠. 그 상당한 돈이 북한 간부들한테 들어가면 선택의 여지가 그렇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김정은 정권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해가지고요, 붕괴는 고사,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위험만이 초래될 것이죠. 여덟 번째는요. 네, 궁금하네요. 해상을 통한 대량
탈북, 예. 예, 결국 일본으로 가는 행렬이 는다. 또 일본이네요. 그것도. 일본으로 가네. 지금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 그 통로는요. 한 명이 도강하기 위해서는 거의 2만 불 정도를 내야 된대요. 네. 2만 불.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에도요. 한 1,100명 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중국에서 살던 여성분들이 태반이고 네. 북한에서 바로 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탈북 비용이면 오히려 예. 여러 명이서 그 돈 가지고 예. 배를 하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역으로 또 밀려가서 네. 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상당수는 그 일부는 일본에 정착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냥 사람이 무득이 죽은 그런 빈배가 또 표로 돼서 그렇죠. 일본에 맞습니다. 가기도 하고 예. 일본에서 그걸 다 뉴스에 많이 났죠. 장례를 지내줬어요. 그게 몇 척인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250여 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간다. 이게 막히니 네. 막 그런 이야기 되네요. 아까 그 배를 싸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돈이 있으면 배 사는 거죠. 지금 북한 주민들 자체가 돈만 있으면 예. 지금 고깃배를 삽니다. 사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거든요. 예. 근데 잡아서 국가에 바치고 뭐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배들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네, 왜 통제 못하냐? 왜냐하면 이게 고기 잡는 것을 북한의 정말 이제 국영 이런 수산사업소 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화부리 기지들에서 자기네 개별적인 수산물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으로 간다 그럴까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설하면서 김정은 엄청 추앙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를 내가 존경합니다. 이래 나가지고 네. 북의 사람들 이 남한에 가면 몇 명이 왔다가 그냥 갔죠. 그렇죠. 그들이 맞습니다. 진짜로 가고 싶지 않은 걸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목숨을 내대고 초는 좋게 남한에 도착했는데 또 붙들어서 북한 보낸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까지 오는 거리보다도 직선. 일본 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그 경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올 수가 있겠다 이거죠, 사실은. 네, 그러네요. 참 그 예상 못했던 예언인데요. 아홉 번째는 북한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 아니 역시 뭐 군사가도 안 되는데 이러나. 글쎄요. 물론 그가 김정은이 미국 방문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북한 군대가 태평양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제가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네요 이제는. 네. 북한에서 이미 전에 잠수함에서 이제 쌀 수 있는 SLBM 개발했죠. 예. 결국 이제는 미국을 가까이서 겨냥한다는 건데. 미국 앞바다까지 간다. 앞바다까지 가면 잠수함에다가 SLBM 싣고 한 발에 두 발 싣고 태평양 가운데쯤만 가도 미국은 태도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미국의 명줄을 잡아보겠다는 거네요. 이게.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인 진짜 북한한테 코가 딱 끼우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10월 달 전에 이런 행위 하다가 잡히면 11월 달이면 무조건 족살 나겠네요. 족살. 전쟁까지. 북한하고 뭐 전쟁까지 하겠습니까? 순간에 포격하겠죠. 북한 편 좀 들어줍시다. 북한도 자기들이 전쟁한다고 그러지. 맞아 죽는다고 안 할 거예요. 모든 주민들이요 미국과의 최후 전쟁에 떨쳐놨어. 그렇게 말할 새가 있겠습니까? 승리는 우리 것이다. 말할 새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퍼주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정은 만세를 갖다가 남한 대통령이 부르고 남한 국민들이 부르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꼬라지를 잘 보십시오. 무슨 꼬라지가 벌어지겠나.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도움 크게 받을 일 두 번 있다. 크게 받을 일 두 번 있다. 두 번 있구만. 그러니까 뭔가 주네요. 우리가 뭘 준다거나 아니면 돈이겠죠. 글쎄요.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근데 그게 두 번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 아마 두 번은 아마 이게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경제, 정치. 혹시 이번에 그 개성공단과 또 이제 금강산 관광 그 문제가 언급됐으니까 우리 현 정부는 또 그게 또 이제 올인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돈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자금이 가지 않겠냐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국민도 모르는 그런 이제 밑에 물밑 작업으로 해서 뭐 가는 게 있지 않겠냐 이걸까요? 어떻든 근데 왜 도움을 주십시오 주는 건 우리 북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준다가 좋은데 그 형제들을 돕지 않고 그 형제들을 갖다가 쳐 죽이는 그 노예주를 돕는 거 그런 일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죠. 근데 북한에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예. 북한 국민한테 간다거나 갈 수가 없죠. 예, 그거 아닙니다. 북한은 소유권이 없는 체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개인들한테 가서 뭐 도움이 되는 거 없고요. 오직 북한의 체제 유지와 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의 그들의 이제 만족한 생활에 더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자, 이래서 오늘 역술인이 이야기한 10가지 예언을 쭉 봤는데 이 10가지 예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이 예언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예언 같아 보입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제 우리 정부에서의 그 대북 정말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 가지 실망 좀 했었는데 이 예언 보니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정리가 있구나. 무속인이나 해야 되나? 역술인. 예. 이 역술인도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리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간파하고 정확히 예언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물론 뭐 과학적인 어떤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역술인으로서 나름의 어떤 감을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역술인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운은 이미 작년에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부터는 김정은은 뭐 삼재라는 게 있대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3년 동안 아주 골비 먹는 이런 해랍니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심하다고 하네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고 북한 체제는 마지막 아마 숨을 들으실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로 그 요구에 맞추는 것.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 아니면 결국은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상으로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함께 인사드리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